생활 속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법으로 풀어보는 법에 관한 상식, 법 알려주는 여자, 법무법인 포인의 조수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푹 쉬고요. 잘 보내셨어요? 아유, 푹 쉬었으면 제일 좋죠. 네, 저도 그냥 푹 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도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석도 예외는 아닌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추석 선물을 하고 또 차례상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 해요. 네. 네, 최근에는 와인을 추석 선물로 하는 경우도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이 주류가 온라인 배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추석을 보내면서 불거진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주류, 그러니까 술 종류가 온라인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주문해본 이번에 적이 없어서. 그죠. 네. 뭐 주문을 딱히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배송은 전부 불법입니다. 전통주 역시 법으로 정해진 종류에 한해서만 배송이 가능한데요. 네. 주세법에 따라서 무형문화재나 식품 명인이 만든 경우 지역 생산자 단체 등에서 지역 농산물을 주 재료로 제조한 주류를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를 받은 경우에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주류의 배송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따르는데요. 조금 네. 어렵죠. 그러네요. 고시 시행 세칙을 고시로 제정한 건데요. 여기서의 통신 판매라 함은 전기 통신 등으로 재화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저희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으로 판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통신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서 주세법상 전통주 판매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통신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경우에도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나 그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 등 정해진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통 주류 외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4월에 그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통 주류 외에도 제한적으로 통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제한적으로. 네. 최근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라고 하죠. 그 앱으로 제품을 주문해서 하는 그런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 앱으로 주문을 받고 그 뒤에 판매 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도 통신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하고 그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오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는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배달 음식점의 경우에 왜 주류를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달 음식점 경우에는 배달 앱을 통해서 생맥주나 소주 이런 것들도 팔던데 네. 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주류와 함께 배달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음식 주문 없이 주류만을 배달할 수는 없고 네. 또 주류 금액이 전체 주문 금액의 50%를 또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좀 알아두시면 좋을 법이었고, 다음은 이 광고한 것과는 너무 다른 온라인 주문 음식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차례 음식도 요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례 한 가지를 보면 이 씨는 온라인으로 추석 차례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장보기도 꺼려지고 또 가족들도 많이 안 보이니 간략하게 차례를 지내고자 해서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러 업체 샘플 그러다 보면 이제 차례 음식이라는 게 그래도 함부로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다 샘플 사진이랑 가격을 다 비교해 보고 음식 구성이 알차고 가격이 합리적인 A 업체의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추석 당일에 음식을 받아보고 나서는 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왜요? 배송된 음식이 그 예. 사진과는 다르게 전 몇 조각, 떡 한 덩어리, 어머. 나물 3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왜소한 전 사진을 봤는데 너무 왜소하더라고요. 예. 이 확인했던 그 홍보용 샘플 사진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황당함을 넘어서 사기당한 기분까지 들었던 겁니다. 네. 참 조상님께 이 정성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음식 마련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 이런 경우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홍보용 사진과 너무 다른 그런 부실한 음식을 보낸 이 업체
법적인 책임을 좀 물을 수 없습니까? 그러게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죠. 예. 네,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면요. 네. 그 실제 제품보다 과장된 사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표시 광고법은 그 거짓 과장 광고나 뭐 기만적인 방법, 네. 비방적인 표시 광고, 그리고 뭐 부당하게 물건을 비교하는 이런 표시 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A 업체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는 행위는 뭐 이중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겠죠.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을 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예. 대표적인 거짓 과장 광고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아마 주변에서 봤으면 야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요거는 또 이제 뭐 다 사기라고 보기는 또 애매하고요. 법원은 그 약간의 과장 허위는 일반 상거래상의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정도만 지나치지 않는다면 과장 허위 광고 역시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포장 정도는 할 수 그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 거짓 과장 광고를 넘어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이 기망행위와 관련해서 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난받을 정도.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이게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는 볼 수 없겠죠. 그걸 네. 넘어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볼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뭐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올린 홍보용 사진, 예. 그리고 뭐 고지한 음식 구성 중에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구매 특성상 홍보용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지나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지 않고 거래하는 데는 정말 그 믿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깔려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장사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다 피해가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포인의 조서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